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트입니다. 이 사람은 피렌체 인문학자이며 건축가입니다. 자, 브루넬스키가 실용적인 현장에 능숙한 건축가였다면 알베르티는 학문적인 연구를 해가는 건축가였다는 게 특징이죠. 이 사람은 인문학의 전 분야, 즉 법학, 고전학, 수학, 희곡, 시학 등의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었고요. 회화나 조각 창작뿐만 아니라 이론 구축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책도 여러 권 썼어요. 건축론, 조각론, 회화론 같은 것들을 저술을 했는데요. 브레인스키랑은 몇십 년 연배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기의 선배 격인 브레인스키에다가 자신의 저서를 헌정하고 피렌체 도움을 극찬하는 등 상당한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를 바꾸는데 알베르트가 상당히 큰 기여를 하죠. 이 사람이 우선 건축 십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십서를 모델로 해서 그걸 뺏기진 않았지만 거기에는 많은 내용들을 참조해가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책을 썼고요. 또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3개가 남아있거든요. 그 개선문을 보고 거기에 담겨있는 아치 형태를 다시 구현을 했고요. 자, 내부는 벽체 구조란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교회 내부에 기둥으로 세워서 아치를 넣은 것은 브레스키 방식이었다면 이렇게 벽이 있는데 벽에 구멍을 뚫은 것 같은 모양으로 만든 이것을 벽체 구조로 하는데 이것을 구현한 사람이 알베르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창조한 고전 건축은 르네상스 고전 건축 그리고 이 후대 바로크 고전 건축이 이어지거든요. 거기에 모델이 돼가지고 여러 건축물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브루네스키는 주로 피렌체에서 활동을 했다면 알베르티는 피렌체를 떠나서 리미니, 루비노, 로마, 만토바 이런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베르티 덕분에 르네상스 건축이 피렌체에서 시작해서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 전체로 확산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상당히 해박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이 군주들을 설득하는 데서도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알베르티가 공부하고 나서 첫 그 건축가로서 수주하게 된 것은 이겁니다. 리미니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원래 중세 교회였어요. 이제 그랬는데 여기다가 겉에다가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제 씌우게 된 거죠.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리미니의 영주였던 마라테스타가 중축 사업을 한 거죠. 자신이 영주인 땅에 이 교회를 좀 더 새로운 시대에 맞춰가지고 증축 및 개축하겠다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정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주였던 마라테스타가 몰락하는 바람에 사실 이거는 미완성이에요. 잘 보시면 요 가운데가 뭔가 빠졌고요. 요 위편에도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종딱 같은 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말았죠. 밑에만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린 양식을 보면 개선문의 형식을 많이 가져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이 3개죠. 아치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가운데다가 출입구를 냈고 아치 위에 또 삼각형 페디먼트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3개의 아치를 구현했고 요 4개의 또 원형 벽기둥 있죠. 벽기둥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알베르트의 특징은 아치와 벽기둥을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피렌체에서 또 중요한 수술을 합니다. 바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파사드입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수도원인데 수도원에 성당이 있어요. 이 성당은 고딕 시대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앞에 파사드를 새로 장식용으로 붙이게 된 거죠. 이때 알베르트가 르네상스 양식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럼 르네상스 양식이 뭐냐? 자, 앞에 있었던 리미니의 성당처럼 뭐가 있었죠? 자, 벽기둥. 자, 콜로세움식의 벽기둥을 먼저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2층에는 원형 장미창을 넣었다. 사각형의 패널을 넣고 맨 위에는 페디먼트, 신전에서 가져온 페디먼트를 넣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양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베르티의 대표작은 이 뒤에 나오는 팔라초 루첼라인데요. 앞에 미켈로초라고 하는 사람이 건설한 이 메디치궁이 있어요. 자, 이 메디치궁은
미켈로츠라는 건축가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3층으로 구현되었는데요. 1층은 거친 돌삭길 해가지고 요새처럼 만들었고, 자, 2층과 3층은 반원형 아치를 이렇게 뒀죠. 그리고 내부에도 이 반원형 아치를 넣어서 전형적인 르네상스 양식으로 구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내부를 보시면 브루넬스키가 적용했던 반원형 아치와 기둥 중심의 로찌아를 만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미켈로초한테 아쉬운 건 뭘까요? 바로 이 창문과 창문 사이에 벽기둥, 그러니까 로마 고전을 따른다면 요 사이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벽기둥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넣은 거죠. 그래서 알베르티는 여기 팔라초 루첼라이에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각형 벽기둥은 이렇게 넣고요. 2층이 되면 반원형 아치를 넣고 또 사각형 벽기둥을 넣고 1층에는 도리스식 기둥머리를 했고 2층에는 코린트식 기둥머리를 했다. 3층도 코린트 기둥머리를 했고 사이사이에 사각형 벽기둥을 넣었다. 이게 바로 르네상스 양식의 전형적인 모습을 구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만토바에 있는 성 세바스티아노 성당도 알베르티가 구현한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어떤 게 들어있냐? 자, 첫 번째는 사각형 벽기둥을 둘 수 있죠. 4개의 벽기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치가 있죠. 가운데 아치, 양쪽에 아치. 자, 개선문에 들어가는 개선 아치가 들어있다. 4개의 사각형 벽기둥이 있고 그 위에 신전의 파사드, 이걸 흔히 페디먼트 또는 박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토바에 있는 성 세바스티아노 성당입니다. 알베르티의 대표작은 만토바에 있는 성 안드레아 대성당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알베르티가 만든 가장 중요한 양식은 바로 벽기둥입니다. 사각형 벽기둥이다. 그런데 이 안드레아 성당에는 1층과 2층을 아우르는 거대 벽기둥이 4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 개선문을 상징하는 아치가 들어있고 그 위에 삼각형 페디먼트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죠. 전형적인 르네상스 양식을 알 수가 있고 이 성당 자체는 라틴 크로스 형식을 갖고 있죠. 장축이 길고 가로가 짧은 그리고 가운데는 돔을 배치한 형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브루넬스키와 알베르티를 비교해 보면 브루넬스키는 토스카나의 로마네스크 형식, 바로 기둥을 반원형 기둥 아치로 이어진 이 토스카나 로마스를 계승했다면 알베르트는 로마 정통 고전주의를 선례로 삼았습니다. 바로 사각형 벽기둥, 벽체 기둥 형태다. 벽체 기둥이다. 자, 내부로 보시면 브루넬스키는 이걸 얇은 둥근 기둥으로 했다면 알베르트는 이렇게 벽체 기둥 형태로 쭉 이어졌다. 그리고 지붕은 아치 형태로 있죠. 지붕은 로마네스크 아치를 그대로 이었는데 이 벽체 기둥이 핵심이다 하는 거죠. 자세하게 보시면 이거 바티칸 베드로 성당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알베르트가 구현했던 이 벽체 기둥 형식은 로마로 가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할 때 적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로크식 구조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를 알베르트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